역시 경험을 해봐야 내 아이 갖고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기는 아깝고 또 좋은 학교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눈이 가는 학교도 있고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아마 설명을 쭉 해주실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오신 분들이 대학 어떻게 하면 잘 갈까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꼭 안고 가시는 건 뭐냐면 사립학교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오글거린다는 표현도 하시고 또 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학교보다는 좀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저희는 많이 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많이 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생활에 이렇게 배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3년의 시간이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다 개성이 다르시지만 또 표현 방법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 학교가 따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오늘 이제 설명한 내용이 졸업할 때도 저도 졸업식에 쓰겠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졸업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신뢰받는 학교가 되려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학교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려고 한다라는 점을 좀 학교장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불편해서 얘기를 못하면 끝나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질문도 하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 대한 분위기를 잘 느끼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은 40분 정도 질의응답하면서 학교 전반적인 설명회를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나누지 못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 질문하고 받는 시간 20분 정도 한 다음에 7시부터는 혹시 기숙사나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기숙사 보고 싶으시죠? 부모님들. 그래서 직접 가보는 시간. 그래서 그쪽 가서 기숙사도 뭐 거기서 마무리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기숙사까지 생각하지 않고 학교가 더 궁금하다 그러면 이곳에 남아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질의응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좀 개별적인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뭐 저희가 한올이라고 하는데 혹시 한올이란 뜻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실이죠. 시실날실처럼 실라운에 쭉 뜯어버리면 전체가 다 풀러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한 교육을 하겠다고 2000년에 저희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 한올 고등학교라고 했고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이 저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면 그런 목표를 갖기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온양 한올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한올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올의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로서로를 생각하며 즐거운 분위기가 넘치는 한올에 오세요. 저희 학교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갖춰야 할 그런 실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한올에 다니면서 느낀 점은 한올은 다른 학교보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그런 우애 그리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그런 한올을 느끼면서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올에서 만나요. 한올에서 만나요. 한올에서 만나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여러분 때문에 재학생들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한올이 어떻게 교육을 해가는가? 잠깐만요. 갑자기 멘트 여기서 해가네요. 학생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학생 선택 과목에 따라 대입 성패가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은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완전히 달라진 교육과정이 시작이 됐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74.5%의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요. 그리고 62개의 2000개 현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학생들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볼게요. 저는 난민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NGO 활동을 펼치는 보호 활동가가 꿈입니다. 저는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천재여군 입자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2학년 때는 사회 과목 위주로 해서 논술, 정치화법, 사회문화 등을 선택했고요. 3학년 때는 좀 더 심화적으로 한국 사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사회와 이해 그리고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세계사 등을 선택했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는데요. 특히 3학년 때는 과학사라는 과목을 선택하였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아는 것이 필수겠죠. 따라서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된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과학사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과정이냐면요. 직접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좀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되네요. 땀이 나고 있고요. 잘 되겠죠. 네. 회원이 좀 이따 제가 부르긴 할 건데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꿈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 한번 얘기해 보실 좀 특별한 제목들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7개의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이한 거. 논술 토론도 좀 특이하죠? 또 정치화법, 또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수학도 이름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 문제탐구, 한국사회 이런 과목들은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 그래서 이 과목을 들은 친구들은 여기 뭐 그 뒤에 나오는 평가에 대한 부분 좀 이따 이제 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내가 이런 과목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방과후에서 어떤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동아리에서 어떤 걸 했고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2015 교육과정 고2 때부터 뭐가 중요해지냐면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들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뒤에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에는 열릴 수 없는 과목들이 많이 열렸어요. 좀 이따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이 물리투나 기하나 이런 과목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수업이 안 열리면 아예 낼 수 없는 학교도 있어요.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심화 과목들이 열리는 학교. 근데 이런 과목들을 내가 선택할 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안 열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는 거의 다 열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산시 공동교육과정이나 저희 학교 지금 5개의 과정을 열어서 다른 학교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과정 말고도요, 저희가 지금 10명, 13명 있는 과목이 5개나 열리는데 만약에 2명이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미래로 스쿨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 그래서요, 어디 있는 학교죠? 공주의 한일고, 그 다음에 천안의 천안고, 논산의 대본고, 온양의 하늘고 다 명문학교들이죠. 그래서 실은 이 학교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아산시에서는 저희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 한두 명이 원하는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앞으로 이 친구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 실은 이 수업 같은 경우에 당황이 되는 김에 아예 딴 걸로 할게요. 이걸 열면 될까요? 네. 실은 그러면 선택 과목이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주로 사회과학 위주로 생각이 되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국영수도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2학년이 올해 했던 수업인데요. 아몬드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감정이 없는 학생에 대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수업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하는 아이들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평가가 되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1등부터 9등급이 아니라 성취도로 ABC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로운 평가가 가능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좀 있으시잖아요. 거기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예, 그런 경우에 뭐 생활 수학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서로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같이 찾아가는 와, 죄송해요. 그렇게 수학 같은 경우도 내가 선택하는 과목들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고, 생활 수학이라는 수학 과목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가시다 보면 조그만 교실들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고1들이 전체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주제들을 지금 애들이 1학년 동안 같이 토론을 했어요. 토론하는 것 자체가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이 같이 되는 30명이 10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EBS에서 나왔지만 저희가 토론 중점 학교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국회 사무총장을 타기도 했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본선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었던 과학과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보이는 것들이 올해 2학년들이 수행으로 했던 과목들이에요. 수행을 했던 것들이라서 여기 보시면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상은요 그냥 수행으로 한 건데 받은 상이에요. 전국대회에서. 그래서 혹시 검색을 해보시면 온양 하늘 고등학교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휩쓸어 뭐 이런 식으로 전국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 할 수 있고, 특별히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시면 다른 학교보다 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성심학교, 장애인학교죠.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작은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혼자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좀 몇 분을 모셔서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 교육과정 부장님이신데,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한월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벌써 꽤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부장님이시거든요. 잠깐 어떻게 한월의 특징이 뭔지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부장하고 사회교사 맡고 있는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2015 교육과정의 특징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사전 지식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사실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요즘에 뭐 정시 확대 얘기하면서 이제 수시를 줄여야 된다, 종합전형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얘기할 텐데, 앞으로 종합전형 뭐 정부에서 어떻게 줄이고 어쩌고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니까 이제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종합전형이 지금 여러분들 2015 교육과정을 받게 되는 이제 학년들부터는 확실히 바뀌는 걸 모두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의 진로에 맞는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고 그 안에서 뭔가 열심히 했던 걸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정량적으로 A, B, C, D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얘는 어떤 식의 활동들을 했었고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느냐가 정말 이제 종합전형에서 판가름을 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요것만 진지하게 말씀드렸고,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 특징 딱 3가지로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점제 선도학교라든지 뭐 교과 중점학교라든지 뭐 타이틀로 붙어있는 건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그냥 3가지로 정리하니까 저는 딱 3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아무리 적은 인원이 있어도 적은 인원이 수강 신청을 해도 여는 학교입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뭐 다른 학교 삼성고 같은 데 가셔서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고 말고 다른 학교 같은 때 같은 경우는 죄송하긴 하지만 진짜 선생님 거기는 12명, 13명 신청해도 거기 반이 개설이 되나요? 라고 하면은 사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사실 정말 뭐 일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2명 반이 하나 생기고 13명 반이 하나 생기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반들은 그만큼 더 인원이 많아진다든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좀 합심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해냈고,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이제 여기 있는 혜원이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2020학년도에는 3학년에 5개 과목이 12명, 13명으로 열립니다. 무려 5개 과목이 열려요. 물리2, 경제수학, 고전읽기, 일본어2, 그리고 공학 1반까지 5개 과목이 이제 개설되기로 확정이 됐고요. 12명, 13명으로 이제 컷을 좀 따르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여기 혜원이가 있는 여기
지금 내년 3학년 되는 3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가 상대평가 방식이라서 그런 거고, 여러분 1학년 때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평가 자체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3학년 때 주로 듣게 되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인원에 조금 더 제한이 없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한올고는 아무리 적은 숫자가 신청을 해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면은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다 엽니다. 교육과정표에 보시면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사실 그 과목들을 다 연다는 건 사실 웬만한 학교에서는 다 불가능한데 저희 학교는 다 엽니다. 다 목록에 있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물론 인원이 되게 적고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이제 폐강이 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2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건 12명이 들어가든 10명이 들어가든 열어주는 식으로 하고요. 어쨌든 다 먼저 선택지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다른 학교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보셨던 현대문학 감상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요. 현대문학 감상은 사실 그 일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교육과정표에서 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 전문 과목 1에 들어가는 과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예술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고등학교에서 여는 과목인데 그런 과목들을 엽니다. 우리 학교가 토론 중점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직접 한번 겪어본 친구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실은 유튜브에서 혹시 언니 본 친구 광고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일단 직접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선택 과목을 처음 시작한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느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현재 온양 한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양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 1학년 말쯤에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고 그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과목들을 보면서 있었거든요. 보면서 친구들하고도 이거 들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기도 했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이유가 사실 선택 과목이라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제 대입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 과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결정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 저가 1학년이었을 때처럼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친구라면, 아직 꿈을 찾고 있는 중인 친구라면 그 선택 과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친구들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지금 꿈이 확실하게 있는 친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혹시 아직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용기 있게. 여기 지금 있어요. 보니까 아직 뭘 하고 있는지 뭘 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혹시 자기가 꿈이 딱 명확하다 하는 친구들 모두 선택 과목에서 흥미 있는 과목이잖아요.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 길로 가보고 싶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일단 흥미 위주로 선택하게 돼서 그 자기가 재미있게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선택 과목을 선택한 이후에 이거 좀 듣기 싫었는데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재밌어지고, 어렵지만 확실히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작년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던 과목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덜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꿈이 없었는데 제가 흥미가 있는 과목을 들으면서 어디로 진로를 정해야겠다 하면서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아마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마 평가에 대한 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솔이 내신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어느 중학교 가나 해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또 질문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지금 여기 혜원이, 여기 양혜원 학생 같은 이제 저기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한 일인데 교육과정이 계속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부침을 많이 겪어서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하고 지금 현재 1학년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하고 좀 많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현재 1학년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속에 절대평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뭐 다들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입시 전문가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뭐 어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제 학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2학년 때 배우라고 대강 세팅되어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고, 3학년 때 보통 배우라고 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과목들은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뭐 뒤섞여서 하기도 하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3학년까지 하기도 하고,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렇게 학교별의 특징에 따라서 가는데, 기본은 1학년 때 공통 과목, 2학년 때 일반 선택,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서 1학년 때 배우는 게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한다면은 2학년 때 배우는 물리 1, 물리 1, 화학 1,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 이게 바로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3학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배울 수 있는 물리 2, 지구과학 2, 화학 2, 생명과학 2를 2 과목이라고 하는 걸 또 배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길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절대평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몇 명이 선택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절대평가가 됐다는 얘기는 90점만, 성적에서 중학교 때처럼 90점만 넘으면 A를 받는 거, 그걸로 이제 1등급, 등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A를 받고 끝입니다. 거기서 이제 1등급, 2등급 상대로 등수를 매기지 않으니까 그걸로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라서 훨씬 더 이제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기가 유리해진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말해드려서. 네, 원래 저희가 계획은 한 사람당 1분이었는데요. 알았지? 그렇게 해라. 네. 일단은 혹시 더 자세한 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뒤에 좀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두 분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분명히 혜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꿈이 생기더라 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5영역 9단계가 있고요. 그 중에서 1학년 12반 국경배를 시합니다. 제가 진로교사거든요. 제 거라서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 학교 학생들 나중에 보시면 제 꿈은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거 좀 빨리 지나갈게요. 처음 봤지만 괜찮은 것 같으시죠? 만족도는 괜찮은 편이어서요. 매운만족 59.1%, 만족 31.9%, 그리고 저를 음해하라는 체력 0.2%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함께 꿈을 찾아가는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재미난 놀이가 가득한 풍경이라니 정말 색다른데요? 저희가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학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때문이고요. 실은 위켄플라이라 그래서 만약 저희 영상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위켄플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가 2009년에 시작했던 프로그램인데 오시면 실은 이제 여러 학교들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금방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저희는 오자마자 바로 한 2주 만에 위켄플라이 제로라는 캠프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가서 혼자 하지 않고요. 여러분 10명당 언니들이 한 명씩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이틀 내내 같이 다니면서 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함께하고를 같이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위켄플라이 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언니들이 여기 지금 막 처음 가는 거예요.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숙소라서 가고 있는데 여기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1-1, 1-2 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학년 내내 월요일 1교시마다 이 언니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이렇게 한 반씩 캠프가 따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캠프 때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개성을 찾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지금 가발을 쓰고 있다고 해서 막 웃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이 백혈병 투병 중이었어요. 친구들이 도와줬을까요? 놀렸을까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선배들이 사랑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저희 학교는 아픈 친구들이 와도 끝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 그 친구 있을 때가 저희가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갔거든요. 수학여행도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었고, 작년에도 실은 청각장애인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가 언니도 같이 왔어서 저희가 3년 동안 선생님들 17분이 수화를 배웠어요. 수화로 수업은 할 수 없지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가는 학교가 원양한올 고등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건 좀 보여드리기 좀 쑥스러운데 만족도가요. 위켄플라이 1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 만족도가 100%예요. 100%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실은 그걸 실제로 좀 꾸준하게 만들어 봐야겠죠. 저희 학교 이제 플래너라는 저 12년째 만들고 있는 저희만의 지금 다이어리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켄플라이 제로에서 만났던 언니들이 매주 월요일 1교시 이렇게 가서 같이 도와줘요. 그리고 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유튜브에 언니들이 직접 하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실제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야자 시간이라 해서 그렇게 좋은 추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의 자기주도 학습센터라는 게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어떤 친구는 15시간 이상, 30시간 이상을 정하면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그러면 저요, 저 가려고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만 하게 해주냐면 얘가 일주일 동안 5시간, 15시간, 30시간을 공부했는가만 체크해줘요. 근데 이것도 저희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솔직히 상위권을 위한 학습실이 대부분의 학교에 있다는 건 아시죠? 근데 저희는 상위권만이 아니라 1등부터 9등급까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도 심지어는 방학 중에 와도 공부할 수 있는 학습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뭐 원하는 강의를 요청하면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요 자기수학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학생들이랑 우리 부장님을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고1이에요. 여기 둘은 고1이고 우리 실은 나중에 기숙사나 아니면 저희 자주소센터에서 가장 얘기해 주신 우리 부장님 나오셨는데요. 먼저 학생에게 1년 동안 한올을 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물어보면 괜찮겠죠? 네, 지원한테 마이크 넘길게요. 제가 앞에 보였던 그 활동들 모두 다 좋았지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올타임입니다. 한올타임에서 가장 좋았던 거 2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교실에 와서 직접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 꿀팁이나 그런 거를 좀 얻어갈 수 있어서 뭐 누구 인강이 좋고 누구 문제집이 좋고 또 무슨 수행평가는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저는 얻어가는 게 많았고, 2번째는 한올 플래너인데요. 한올 플래너를 쓰면서 저는 기교과 활동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서 학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덕을 진짜 많이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4등급, 영어가 3등급이었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2등급, 영어가 1등급으로 오를 수 있었던 계기가 이 한올 플래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부장님께 실제로 자기주도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기숙사도 많이 궁금하시죠? 기숙사에 대한 건 아마 가셔도 더 얘기해 주시겠지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학력 증진부를 맡고 있는 국어 가르치는 노정숙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자기주도 센터는요, 저희가 이제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기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름이 자기주도 학습인 만큼 스스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 그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는 곳이고요. 잘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으로 이제 30시간을 하는 믿음반에 가거나 뭐 15시간을 채워야 하는 소망반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는 조금만 학원 가기 전에 공부 조금만 하고 갈 거예요 하면 뭐 이제 사랑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목표하는 데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이제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이제 또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그 자리를 이제 또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입생이 들어올 때는 이제 그 전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자를 받아 보았을 때 인원이 이제 너무 많이 넘치면 이제 처음에는 성적을 이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또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고, 저희는 지금 이제 설날과 추석 연휴 사흘씩만 빼고는 365일을 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 6인 1실로 해서 24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형 뭐 이런 학교가 아니고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믿음반이나 소망반에 속한 학생이어야 이제 기숙사에 신청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분기별로 이제 새로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가고 싶은데 못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공부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은 그냥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할 친구들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기숙사의 분위기도 면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예진인데요. 예진이한테는 실제로 자주도센터 특별히 믿음만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도센터라면서 좋았던 점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양 한울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강예진입니다. 제가 이맘때에 굉장히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의 대답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올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 지금 거의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3가지 정도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을 채우면 된다라는 그 자율성이 저는 가장 좋았던 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자 가야 돼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야, 나 오늘 자주도 간다?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기 코칭하는 것을 두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그 소망반과 믿음반 같은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면은 그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를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코칭을 해주셔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다음번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지금 약간 풀어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동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고민했던 게 일반고를 선택을 해서 내가 풀어지면 어떡하지?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분기 코칭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항상 일정하게 자극을 주시니까 오히려 더 꾸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런 자주도라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친구들이 조금 잘한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고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리고 친구가 성적이 떨어졌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저는 한올 자주도센터의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세 분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나중에 자세한 것도 뒤에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우리 최호명 부장님께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사실 저희 지금 고3 학생들한테도 제가 수능 보기 전에 물어봤었는데요. 학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최저를 맞춰요. 전체 학생에. 왜 그렇게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양 한올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을 맡고 있는 최홍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교육 과정이라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단지 대학만을 가기 위한 그런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시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울고등학교가 내신이 좀 어렵다. 근데 그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신이 쉽다 보면 수능하고는 관계가 없는 학교가 돼버려요. 제가 충남의 각 고등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내신에만 관심을 갖고 수능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아산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도요, 수능 최저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고등학교도 있었고, 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안타깝게 대학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가 굉장히 크다. 짧은 시간에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3년 후에 대학 갈 때 종합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은 3분의 1 정도고요. 나머지 대다수가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교과전형에 괜찮다라고 하는 대학교, 즉 서울의 상위권 또는 지방 국립대 이런 곳은 전부 다 수능 최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아산 지역에,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도요, 순천향대 이하에는 최저가 없지만 순천향대 이상부터는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수시에서 교과전형이 됐든 종합전형이 됐든 그 성적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수능 최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1학년 학생의 등급이거든요. 9월 모의고사인데 요거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적은요, 이제 지금 여기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좀 달라지는 게 지금 절대평가로 된 게 영어하고 한국사. 저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였을 때는 4% 1등급, 11% 2등급, 23% 3등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평가를 여러분 때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 제2 외국어 한문 이런 것들은 다시 절대평가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등급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의 등급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의고사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백분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성적표로 나와 있지만 실제 성적표를 보면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이 뭐냐면 국어에서 영어에서 수학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완해서 3년 동안 준비해서 수능 성적을 좋게 올려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왜 하지 않냐면 3학년 때 저하고 대학 상담을 할 때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3학년 때 딱 와서 저하고 대학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어. 원서 어디 있을 건지. 그때 야, 너 같은 경우는 이런 강점이 있었는데 이런 준비를 했으면 훨씬 더 손쉽게 갈 수 있었는데 왜 몰랐다. 우리 학교가 인문계만 지금 29개 학급이거든요. 그 학생들을 제가 혼자 다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작년부터 제가 수업을 안 하고 1대1로 아이들 상담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요, 맞춤형 1대1 학습이라든지 또는 대입 준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그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나 또는 담임선생님하고 항상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전형을 골라서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정도 사이즈 학교에서 진로 진학 선생님 부장님께서 수업을 아예 다 빼주는 학교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부장님? 그죠? 개인 상담을 위해서 2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은 9월 성적인 게 중요한 게 3월 같은 경우는 중학교 성적이잖아요. 근데 전체 1등급에다가 실은 하나 빼고는 전체 맞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만이 아니라 믿음한 친구들은 이걸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들이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좀 덜 중요해졌지만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좋은 동아리가 많다는 걸 자랑해달라고 하고요. 요거 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EBS 장학 퀴즈 많이 아시죠? 저희 학교가 이번에 나갔었는데 한중수 교육을 기념을 해서 이번에 왕중왕전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대표가 5명 나갔는데 그 중에 2명이 한국 학생, 2명이 저희 한올 학생이었어요.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
그 다른 데 중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뭐 저희 기아체험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잘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호주 가는 거 부러웠던 친구들 있죠? 저희는 고등학교 뉴질랜드로 가는데 지금 현재 1학년 9반 중에 35명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반 이상이 가는 거죠. 요즘 이따 어떻게 가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뉴질랜드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담당자도 나오셔서 얘기를 할 테니까 혹시 일본에 관심 있는 친구 있어요? 일본에 관심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원서만 써주면 바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있고 2학년 때 직접 가서 고등학교를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교 활동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전 회장님이랑 우리 엄세영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나와주세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저희 학교에 아산에 유일하게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있고요. 이것도 저희 EBS 갔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셔서 실은 매점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것저것 실은 교육생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원하니까 열 수 있는 학교 운영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먼저 우리 유정이는 지금 고3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면접 잘 갔다 왔지? 네. 올해 6월까지 학생회장이었는데요. 3년이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영 하늘고등학교 45대 학생회장이었던 오유정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학생회 활동과 기하체험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사실 중학교 때도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기존의 학생회들은 되게 축제나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게 학생회의 꽃이다 라는 말과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고등학교에 와서 학생회를 하고 나서 가장 느낀 건 진짜 이곳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준비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데이원회라고 이제 학교 전교생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런 점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계단이 막 부서져 있는데 이런 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치마나 교복 규정 같은 것에서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건의들을 토대로 이제 반장, 부반장, 학생회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학생회가 그 연결다리가 되어서 이제 정말 학교에 계신 그런 행정지 선생님분들이나 이제 교장 선생님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학생들이 학교가 이렇게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회가 연결다리가 돼서 학교와 학생들의 소통을 정말 원활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가장 컸던 게 교복 교칙 개정 토론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정말 학생들이 막 치마 규정이나 머리 파마 규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도 있어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학생회뿐만 아니라 전교생 친구들 또 선생님들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방법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가 저희 온양 하늘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더 말해도 될까요? 한 장만? 짧게. 네, 기하체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하체험 이제 리더들이랑 이제 저도 난민촌장으로서 함께 참여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정말 그 리더들이 직접 그 세계시민 교육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학생들이 생각하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걸 구현할 수 있구나, 학생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행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하늘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정말 주체가 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EBS 재밌었어요? 왕중왕전 봤었거든요.
중국 친구랑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영어로 얘기해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재밌게 정말 각국 문화를 얘기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도 좁혀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12월 15일 날 일요일 날 10시 반에 하니까요. 네,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예, 우리 엄세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지금 뉴질랜드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잠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민을 빼놨어요. 예, 우리 지금 뉴질랜드 1학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양하늘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캠프 가는데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 저는 처음에 뉴질랜드 가는 게 되게 겨울방학에 성적을 막 올릴 수 있는 그 많은 시간이 살짝 좀 그 뉴질랜드 가는데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준비를 하는 거랑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뭔가 처음 보는 활동인 거예요. 아산시에서도 되게 특별한 활동인 것 같아서 뉴질랜드에 가서 사실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산업디자인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에 가면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디자인이나 그런 거를 영어로 직접 현지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환학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서 제 진로에 대해서 발표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랑 이렇게 친분도 얻고 그러면서 그런 활동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마다 이렇게 원어민 수업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피킹이 막 잘 안 돼서 살짝 걱정이 된다 싶어도 이렇게 아침마다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 스피킹 능력을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면서 같이 준비를 해서 가는 뉴질랜드니까 네,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아직 안 갔어요. 지민이 아직 안 갔고요. 이렇게 갈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 그럼 실제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드디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 그 마인드, 요즘 세대가 바뀌면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5년째 호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현재는 중학교에서는 호주,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뉴질랜드를 2월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2월 달에 조금 해이해지기 쉬운 그 2월 달을 2주 동안 저희가 결연을 맺은 뉴질랜드의 마타마타 커리지 그리고 페아로아 커리지에서 2주 동안 뉴질랜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문화체험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직접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나와 함께하는 버디가 짝을 지어주고 학교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뉴질랜드 엄마 아빠가 생겨서 질투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엄마 아빠가 생겨서 홈스테이 하면서 그곳에서 또 문화체험도 하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애국자로서 한국 문화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배우러 가는데 한국을 선물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지금 올해로 4번째 가거든요. 아이들이랑 4년째 학교에서 이제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성장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뉴질랜드 가려고 저희 학교에 입학한 친구도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마음이 지금 있다면 품으셔서 함께 뉴질랜드 국제적인 마인드를 나아갈 수 있는 방향까지도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기 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일본도 매년 갔었잖아요. 이제 올해 좀 분위기상 한번 안 갔지만 일본 가는 건 어떤지 5일 정도 가는지 체험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본도 저희 하늘고등학교가 왜 그러냐면 저희 일본어 선생님을 앞두고 제가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라니까 저희 학교가 오랫동안 일본의 오리와이신 고등학교와 단기대학과 이제 결혼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 학교에서 일본어에 관심이 많고 일본에 대한 문화적인 다양한 것들에 대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선발해서 직접 똑같이 일본에 가서 똑같이 교환학생으로 그곳에서 학교 체험하고 그곳에서 보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다녀와서 일본의 오리와이신 단기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요. 매년 저희 학교에서 3명에서 5명까지 이제 일본 오리와이신 대학에 유학생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또한 팁이 될 수 있겠죠?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지민이한테 하나만 좀 더 여쭤보려고 그래요. 다양한 꿈이 있을 텐데 지민이가 지금 미술, 아까 산업 디자인 얘기를 했잖아요. 실은 미술을 준비하면서 한우를 선택한 이유와 혹시 한우를 있으면서 미술 같이 학원 준비하는 게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우선 되게 미술이랑 학업을 같이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보통 미술을 한다고 하면은 미술 쪽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예고나 그런 쪽으로 아예 가서 편안하게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내신을 좀 이렇게 따면서 실기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고 뭔가 학교에서 되게 특이한 활동들, 남들과 똑같이 예고해서 똑같이 가는 활동들이 아닌 새롭게 대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울고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여기에서 막 미대도 잘 이렇게 보낼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프리해서 미술학원에 이렇게 어느 하루는 아예 다 빠지고 미술학원으로만 갈 수 있고 또 그 나머지 날에는 시간이 날 때는 학업에 또 열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실기랑 내신이랑 같이 하는데 되게 무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워낙 일반고고 되게 예고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 되게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고는 되게 흔하게 뭐 다 같이 단체로 어디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일반고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베이스에서 제가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를 들자면 하나가 제가 이번에 한올 마스코트에서 마스코트를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미술 관련된 거 이거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다른 예고나 그런 데에서 되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반고랑 관련이 없는 활동을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반고에 와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한울고에 오셔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있는 한별이라고 있잖아요. 그 한별이 엄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마스코트 만든 게 이 친구예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작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어느 학교가 나가서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보여드릴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진학 실적 중에 이제 올해 2월에 간 친구들이거든요. 진학 실적 중에 실은 다른 학교들보다 저희가 인문계가 한 반 혹은 두 반이 좀 적죠, 그죠? 9반, 10반이니까.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실은 요 숫자가 국공립대랑 교대를 다 포함해도 100명 원전이가 돼요. 근데 저희는 서울정은 저렇게 가는 이유가 상위권 학생들만이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까지도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원하는 꿈을 이루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좀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졸업생이 얘기 좀 들어볼게요. 해주고 그리고 그 찾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꿈을 찾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잘 챙겨주는 학교이고 앞에는 고대예요.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항상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하나도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3년 동안 한올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서 한 명의 스승과 한 명의 친구를 만났고 그 관계를 통한 배움과 성장이 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서울대 교수님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저희 설명에는 일단은 지능답에서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나 하시죠? 예, 거기 관리자가 다 저니까요. 오늘 또 답 한 4개 정도 달았는데 다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우리 황명수 교감 선생님 잠깐 인사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황명수 교감 선생님이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온양 한울고등학교 교감 황명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되게 좀 걱정했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라고 초대해놓고 날씨가 너무 추우면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저녁 때 되니까 또 낮보다는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 멀리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한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궁금한 거 그냥 여기서 그냥 가지고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선생님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답변 드리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궁금한 걸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것도 다 보시고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 3년 동안 하늘고등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후에 저희가 이제 나눠서 혹시 기숙사 쪽에 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주실래요? 기숙사 쪽 보고 싶으신 분들 네, 가실 거고 혹시 여기 특성화 저희가 설명해야겠어요. 다시 특성화에 관심이 있어 오신 분들 계신가요? 특성화 네, 그럼 특성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먼저 좀 저기 내려와서 그쪽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예. 네. 실은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좀 늦어져서 각자 나눠서서 좀 질의응답을 하려고 해요. 괜찮죠? 그래서 자주도나 기숙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가셔서 질의응답을 더 진행하고요. 기숙사나 자주도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곳에 남으셔서 양쪽에다 저희가 다 나눠져 있을 거거든요.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네. 네. 우리 학생들 혹시 여기 저기 자주도 나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한 2개만 받고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전에도 보니까 학생들한테 묻고 싶은 게 많으시더라고요. 있으실까요? 나눠줘서 할까요? 학생들도 여기 남아있을 거니까 반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질의응답 계속 진행할 거고요. 자주도와 기숙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 바깥쪽에 나오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의대나 치대, 한의대 쪽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학생이 계시면 지금 여기 같은 계열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나눠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맞다. 쉣도. 네. 여기 교대도 있고요. 사대도 있고요. NGO도 있고 되게 섭섭해합니다. 여기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의대, 치대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예진이가 같이 모시고 기숙사도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숙사 모시고 가면서 우리 의대나 치대 궁금한 분들 우리 예진이랑 같이 가시면서 궁금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여기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도 밖에서 가주시고요. 네. 우리 여기 남는 분들은 여기 앉으시고 앞쪽에 모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구멍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여기 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여기 앉아주셔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도 반으로 나눠져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테니까 특성화 좀 밖에서 나가도 됩니다. 특성화 관심이 좀 밖에 나오세요. 여기 저희 선생님 부장님 다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지금 저 밖에서 좀 출발하실 거예요. 예, 여기 학생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요. 고등학교 때 내신이 얼마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제 물었습니다. 중학교랑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때 사실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고
아니고 잘한편도 아닌 그 어중간한 중상위권, 아니 상위권에 속한 중상위권에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 특히 2학년 올라와서는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자 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습해야 하는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1학년 때보다 조금 더 오르고 다음 시험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오르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내신을 살짝 공개하자면 저는 1.8에서 1.9 사이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요, 실은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성적이 와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은 꼭 저희 1월 달부터 새내기 캠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3학년 언니들 중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학생들 한 5명, 1명씩 해서 한 달 동안 같이 도와줘요. 플래닝 하는 법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굉장히 금방 오를 수 있어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중학교 커트라인 내신 요거 그냥 제가 대답해도 되겠죠? 실은요, 지금 아산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전체 미달로 갖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커트라인이 몇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신청하면 지금 온여도 그렇고 한월도 그렇고 다 마이너스 이걸로 아실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온여가 저희보다 더 지금 미달이 많아요. 그래서 한월도 그런 상태라서 절대 뭐 그거는 용화고가 마이너스 11이고 용화고가 마이너스 11이고 나머지 온양여고하고 한월하고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2래. 배방만 많이 넘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쪽으로 올 리는 없으니까 뭐 그건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용화를 보면은 용화는 누가 많이 지원했다 보니까 아산시 내에서 남학생 남자 고등학교하고 여자 고등학교하고 딱 비교해봤을 때 남자 고등학교는 거의 온고하고 악어는 거의 차요. 정원에 거의 차는 편이고 온양여고하고 한월고등학교가 많이 미달이라는 얘기는 용화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아산시내에서 5개 고등학교 중에서 용화고가 제일 많이 찼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항상 저희가 바라는 게 뭐냐면 저희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 언니 얘기했던 것처럼 실은 여러분 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네네. 기독교 활동 같은 거 많이 하는지. 네, 실은 제가 원래 이거 항상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데 오늘 못했는데요. 실은 제가 목사고요. 아까 뉴질랜드 말씀하셨던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이 목사라서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교가 달라도요 절대 불편하지 않죠. 특별히 우리 회장님이 기독교가 아니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무교인 상태로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기독교 학교라서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런 예배가 정말 성경 읽고 막 말씀 막 주님의 말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모든 종교생 친구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춤추고 정말 축제 같은 느낌의. 그래서 맨날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기독교인 친구가 아님에도. 또 이제 아침 예배가 항상 8시마다 있는데 정말 원하는 친구들만 와서 목사님 아침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음을 좀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강요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을 뭐하지만 저희 목사들이 하는 수업이요 만족도가 제일 높죠, 부장님. 그래서 수업도 제일 높고요, 예배도 만족도가 제일 높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20%가 안 돼요. 근데 만족도가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제처럼 지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규정 뭐가 궁금하세요? 두발이랑 치마를 부장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두발하고 치마 같은 경우에 지금 인권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계속해서 그 학생들하고 그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했어요. 개최를 해서 지금 어디 학교는 자율화되고 뭐 하고 하는데 저희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서 자유화는 저희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복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아마 저희 학교 교복이 가장
여러분들 눈에는 좀 촌스럽다고 보이려나? 좀 그래도 학생들이 복장이 많이 이렇게 좀 정돈된 저희 학교는 좀 그렇습니다. 완전히 타이트하게 줄인다든지 그거는 저희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뭐 두 발도 너무 정상적이고 저희는 예. 뭐 염색 파마 같은 경우 아주 심한 경우를 빼놓고는 요즘 친구들 그냥 거의 두 발 많이 편하죠. 아마 이거 밖에서 보이시죠? 그죠? 시내에서 보이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네. 네. 여기 지금 정말 중요한 분들이 다 계셔서 뭐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혹시 부모님들, 학생들 중에? 부모님들 혹시 뭐 궁금하신 성적할 때 A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이거 부장님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평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해가지고 아까 그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네네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이 중학교랑 달라서 상대평가라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따지면은 뭐 어디 스카이 정도 가려고 하면은 1점 몇 대가 돼야 되고 어디 인서울이 되려면 2점 몇 안에 들어가야 되고 평균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의 평균 등급이 그러니까 전체 9등급으로 나눴을 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3개년 이제 그 과목들의 총 평균 등급을 내고 막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하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등급을 갖는 게 제일 이제 거기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얘기했을 때 내신에서 어쨌든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등급부터는 챙겨야 된다. 이게 아마 생각하는 이제 친구들 아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언니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뭐 1등급 뭐 2등급이 감이 안 올 텐데 1등급이 4%고요. 2등급이 12%고 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등급은 100명이 들으면은 4명만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평가로 했을 때 등급 받는 거 자체가 1등급, 2등급, 3등급 받는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때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뭐 물리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열리는 이제 위에서 이제 열리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열라고 국가에서 이제 학점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까지 다 상대평가가 되면은 학생들이 그걸 선택을 안 할 테니까 한 10명 하게 되면은 사실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0명만 선택하는 과목에서는 그래서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절대평가로 이제 하게 해라라가 된 게 지금 1학년 친구들부터 그렇게 된 거고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진로 선택 과목들을만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는 등급을 1학년 때 선택한 과목만 가지고 등급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학년 때만 열심히 해가지고 등급을 올려놓은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는 편하게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스토리가 된다는 거고 사실은 경쟁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내가 전체 지금 같이 한 10반 듣는 데서 무조건 지금 한 14등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 되고 뭐 30등 정도, 30등 안에 들어가야지 2등급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90점만 넘으면 A고 지금 중학교 때처럼 80점 넘으면 B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선생님들도 상대평가가 되면 등수를 매겨야 되는 거니까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쉽게 내서 만약 많은 아이들이 다 100점이 나와버리면 1등급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아이들 평균 점수가 40점, 30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이에요. 애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은 시험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월고의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데 한월고의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을 세우기 위해서 등급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만약 여기서도 다 쉽게 내가 좋게 내는 거야 라고 해서 다 100점이 나와버리면은 사실 그러면 정말 대입에서 불이익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평가가 되면은 이제는 90점만 넘으면 다 A야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들도 그래 우리 내가 가르친 애들 대체로는 90점을 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난이도가 거기에 또 맞춰서 기본적인 난이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공부하는 것도 편해질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만 해당이 되고 한월고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다 진로 선택 과목 1학년 때, 2학년 때도 진로 선택 과목을 갖다가 몇 개 넣고 하는 학교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에서 교육과정을 한 표를 보시면 옆에 진로냐 일반이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만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많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 연고대 1차 합격한 친구들이 지금 2점 대가 저희가 2차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교육과정이 조금 그런 특별한 교육과정들이 좀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또, 네. 이번에 진학한 학생 중에 교대 학생, 그러니까 작년 이번 1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 중에 교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교대나 사대에 대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대표적인 이제 동아리들이 좀 있는데 교사랑을 비롯해서 조금 전통적인 그런 동아리들 지금 교대 사대 간 친구들은 대부분 그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교육봉사 같은 프로그램들이 좀 저희 학교에 이제 이과든 문과든 이제 같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물론 다른 계열도 많이 지망을 하긴 하는데 교대 사대 가는 친구들을 많이 원하는 편이고 그거 말고도 지금 사실 뭐 교육학 같은 과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건 사실 그 단위 학교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제 사실상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여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이제 열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뭐 어쨌든 지금 단연간 계속 이제 교대사대를 보내다 보니까 뭐 교대사대 면접 관련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 때 면접 지도를 대부분 많이 그대로 이제 모의 면접이나 해주시는데 조금 더 노하우 같은 게 이거는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사립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지도하는 동아리가 아니어가지고 유명한 동아리로 교사랑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말고도 많은 이제 교육 관련 동아리들이 뭐 되게 명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막 자기들끼리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동아리를 만들어요. 막 만들었다가 사라지고 막 이제 교사랑은 좀 오래된 동아리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거 말고도 네, 다양하게 모여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 거기 못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진로 교사다 보니까요. 1학년 학생의 경우에 한 반에 교대는 1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선생님 되겠다는 친구가 많아야 3명 정도 될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저원 있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때 꿈을 꾸다가 교대 사대가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꿈을 갖고 가는 친구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핸드폰을 알려드릴 테니 문자로 보내실래요? 네. 또, 예. 상담이나 심리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쪽에 관련된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 같은 것들을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일단 학생이 먼저 심리 쪽이 지금 워낙 각광받고 있는 분야여서 학생들 중에도 2학년이나 3학년, 1학년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심리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동아리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오히려 심리학이나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심리 관련해서 꿈을 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리학이라는 수업이 아까 교육학이랑 마찬가지로 열리기 쉬운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수업이 열리니까. 예. 그리고 저희 학교가 제가 1학년 진로를 하면서 저도 좀 심리 쪽 공부를 좀 많이 해서요. 저희 학교 친구들 MBTI나 그런 검사들을 제대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졸업한 친구들이 심리학과를 가서도 목사님 그때 배웠던 게 더 재밌었어요 라고 하면서 실은 저랑 상담을 많이 한 거 아니까 심리는 상담 쪽은 워낙 졸업한 애들도 많고 지금도 많아서 저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예, 마칠까요? 예, 마치 뭐 혹시 저기 자주도 센터 한번 궁금해서 가보실 분들 같이 가시죠. 네네네.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학교 비교?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몇 시간이요? 3시간? 3시간 하고요. 그다음 소방관이랑 저기 12시까지. 같은 경우는 수학 12시까지 하고 평일날은 9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는 만약에 일주일에 5시간 사람 봐요. 소방은 15시간. 이게 최저예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시점해놓고 40시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나는 토요일에 5시간 자체로 15시간이면 그렇게 해도 되죠. 일단 사랑받은 여기서 이제 평일날에 진행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기 보러 가신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를 열어요. 거기를 열어서 그래서 사랑받은 상관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에 그쪽 공간에서 거기 저기 지금 소방관이 몇 개 정도 되고 3층에 소방관이요? 명수요? 네. 몇 수가 있어요? 너무 거의 200. 200가에 대해서 거기는 저희 뭐 전교생이 900명이 있고요. 900명 중에 주말에 충분히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 시험 전이라 그래도 거기가 가서 못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궁금한 거? 네. 과학은 저희가 과학 프로그램을 디자인 베이스인데 저희가 카페하는 전문적인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뭐 아까 상 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쪽 이제 사실 뭐 영화보다 보니까 좀 적은 수있지만 적기 때문에 더 걔네들을 개별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과학부장 이한부장, 이승부장 같은 경우 보면 그 친구들 오히려 관심 같은 게 적기 때문에 적은 아이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장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이과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같은 경우는 문과로 가면 그러니까 문과로 가서 뭐 우리가 배웠던 경제 이중인법 같은 경우 이과로 가면 물안인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친구는 나는 과학만 6개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그래. 그 6개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6개를 들었으니까 문과 이과가 없지만 6개를 들으면 뭐가 되냐면 과학 중점학교잖아요. 과학 중점학교 가는 게 과학 6개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그냥 여기서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들어도 되고 심지어는 나는 과학이 관심 있어서 5개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나는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 이래도 돼요. 즉 대학이 그걸 봅니다. 얘네가 니네가 그 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들었는가. 그래서 저는 저는 과학과 IT 쪽을 다 들었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들었습니다. 이걸 대학에서 쳐주겠다. 그래서 융합형에서 문이과를 없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5일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마 저희 빼고는 하나도 못 없었어요. 이제 아니야. 그냥 그것만 갖고 가요. 대신에 저건 이제 내가 만약에 이과 쪽을 갈 거다. 근데 이과 쪽을 갈 거다 그러면 과학을 3개 이상 들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는 장점이 전혀 다른 걸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 맞춰서. 그래서 다른 혹시 과학이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수학에서 그 심화 과목이 있어요. 기하나 결과나 이거를 안 들으면 상위권 내가 나이 먼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아까 10명 들어도 5개는 열려버렸습니다. 시각도 보신 분은 이 사람이 도움이 낫겠다 같아요.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 진짜 좋아요. 3년 갔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나? 이거 제일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작년에는 이것보다도 적게 왔는데 그 중에 한 절반, 3분의 1 학생은 다 썼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죠? 제일 많이 했어요. 아니, 특성만 빼고 이만큼이니까 최고 칩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영상 그냥 이만하면 그지? 많이 안 이상했지? 계속 껐다 켰다 하면 됐어.
됐어. 아이고. 말도 안 돼. 졸업해요? 오 마이 갓, 쓰레기 졸업해. 저 하면서 6년 있었는데. 쓰레기. 어? 아, 잘못. 그러게 오래동안 만나요. 오 마이 갓, 쓰레기. 유정아. 유경아 목사님 불러. 네 목사님. 야, 너도 샌드위치 먹으러 가야 되지? 네. 같이 먹으러 가자. 아 네. 나도 안 먹었어. 고생하셨어요. 너무 말썽이. 되던데. 그래도 많이 오시지 않았지? 네.